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정말 영웅님의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시작에 앞서 뽕뉴스가 살짝 목감기 기운이 있어서 들으시는데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이 뽕뉴스가 또 급하게 소식을 전달드리느라 역시나 보이시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면서 모자 쓰고 해주시면 안 되냐라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좀 도둑놈처럼 나오는 느낌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영상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것보다도 지금 영웅님의 소식이 신나는 내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기사만 검색해도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몇몇 눈에 띄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님 또 1등 했습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27주 연속 최다 득표 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영웅님의 평점 랭킹 득표수 62만이 넘는 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1위에 등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위, 3위의 수치를 다 합쳐도 영웅님의 이 1등 수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인데 27주 연속입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7주만이 아니라 30주, 40주, 50주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위상을 현실로 이뤄내고 있는 우리 히어로가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신나는 소식이 이게 시작입니다. 사나이 콜센터가 10% 시청률로 퇴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신나는 소식인가요? 뽕뉴스님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눈물 지었던 이 사나이 콜센터 마지막 편 1부가 10.489%, 2부가 9.878%를 각각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엄청 눈물 짓게 만들었던 이 사나이 콜센터 시청률이 10%대로 마감을 한 건데요. 전체 시청률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 전주가 10.2%, 그 전주가 10.9%, 그 전주가 10.3%, 이런 식으로 시청률이 10%대를 나오다가 이번 마지막 사나이 콜센터가 9.3%에서 마감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 뽕뉴스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라이트 유저들, 쉽게 말해서 이 탑6의 온전한 팬분들이 아니라 그냥 TV조선에서 하던 이 사라의 콜센터 방송을 시청하시던 분들에게 많은 이제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어제 그렇게 역대급 무대가 많이 나왔고 정말 엄청나게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어떻게 한 자릿수 시청률이 나왔나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청률 자체가 계속하여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뽕숭아학당과 사라의 콜센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좀 너무 익숙한 플랫폼으로 계속 시청자들에게 긴 시간 노출되다 보니 자연스레 시청률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 목요일날 예능밤에서는 그래도 압도적인 시청률을 보여주던 것이 이 사라의 콜센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김희재라는 가수 두 명이 이 TV조선을 떠나는 것이 확실시 되었고, 워낙 이 TV조선의 부당 행태와 미스트롯2 때부터 있었던 구설수까지 TV조선 방송 시청률 자체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사나이 콜센터 탑6 마지막 방송 최고의 1분을 바로 영웅님이 차지를 했던 거죠.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나이 콜센터 9월 30일 방송에서 탑6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마지막 방송을 했다. 사나이 콜센터는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는데, 이날 최고 1분의 시청률은 바로 임영웅이었다. 자신의 베스트곡으로 박상철의 바보 같지만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때 9.2%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1회 당시 영탁님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를 때였는데, 이 마무리는 영웅님이 차지를 하면서 최고의 1분을 달성하고 만 겁니다. 아무래도 이 영웅님의 이 바보 같지만 노래,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다시 들어도 굉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이날 마지막 사라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면서 영웅님이 드디어
무대에 솔로로서 서게 된 노래였던 이 바보같지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라의 콜센터가 완전히 종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이런 시청률과 여러 가지 관심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전히 트롯맨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기사죠. 임영웅 사라의 콜센터 무대 네이버 1, 2위 나란히 기록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바보같지만 뿐만이 아니라 영웅님의 감성 짙었던 김광석님의 노래를 또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버린 영웅님의 기다려줘 노래, 정말 선물 같았던 이 무대, 이 기다려줘와 바보같지만이 1, 2위를 네이버 TV 탑백에서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던 것처럼 이 노래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영웅님이 우리 수호천사님들 같은 수많은 팬분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던 무대이기도 했고, 임영웅이란 가수에서 불리우는 이 김광석님의 노래는 김광석님의 그 깊은 울림과 또 다른 울림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기다려줘 노래 역시 당연히 이렇게 1, 2위를 차지하는 노래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으로 영웅님이 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노래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오래도록 회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 노래 아쉽지만 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지는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100만 조회수 정도는 아주 쉽게 돌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무대가 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면 아마 금방 1000만 뷰를 달성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 소천사님들도 동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내용도 아주 놀랍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임영웅은 진중했던 노력파 정동화가 기억하는 제자 임영웅.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가수 정동환님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해 방송에 출연하여 직접 언급하는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바로 KBS 2채널의 간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정동환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곡으로 빌보드 역사 최초로 1년간 핫백 탑10에 올랐던 최고의 명곡 팝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선을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죠. 특히 정동환은 경복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절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고 밝혀 집중을 시켰다. 바로 임영웅이 그 주인공. 제자가 너무 잘 돼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밝힌 정동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영웅은 항상 열심히 준비했던 노력파였다. 진중하고 진솔했던 친구로 기억한다라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영웅님의 이 보컬 트레이닝에 대한 방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노래를 할 때 호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휴지를 창문에 대고 입으로 불어서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걸 연습시켰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요즘 다시 하고 있다고 고백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이 정동환 님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등장하여 말을 할 예정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실제 이 정동환 님이 영웅님과 대결할 당시 이미 노래 부르기 이전에 두 사람이 이 휴지를 부며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직접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기도 했던 이야기이고, 임영웅님 역시 아직도 그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이 정동환 님이 많이 놀라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당시 또 영웅님이 이렇게 저도 2키 올려주세요 라면서 이 정동환 님이 2키 올려 불렀던 이 노래에 정면 승부를 하던 터프한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기도 했고, 자신의 제자였던 이 영웅님이 2키 올려서 부르는 이 노래에 깜짝 놀라면서도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에 기억하시나요? 또 다른 여가수가 등장해서 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노래를 요새 무척 좋아한다라고 밝혔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동환 님이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정동환님이 영웅님과 대결했던 당시에도 저도 정동환님 노래 무척 좋아했어요 라는 분들 많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애정있던 수많은 분들이 이 둘이 사제지간이고 둘 다 각자의 음색대로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정동환님이 또 KBS 방송에 등장하여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의미한 일이고, 또 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어디 뭐 그냥 인지도 낮은 방송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시청률도 많이 확보가 되고 오랜 시간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음악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는 거의 손에 꼽는 방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 때문에 뽕뉴스가 예전에, 바로 어제 영상이죠, 영웅님이 이런 음악방송 프로그램 단독 MC를 맡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고, MC를 맡기 이전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웅님에 대한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는 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보면 아마 조만간 영웅님이 한 번 정도는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직접 방송에 나와서 영웅님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정동환님처럼 유희열 씨와 나란히 앉아서 이 노래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분명히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사랑의 콜센터가 종영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지만 뽕뉴스가 말씀드렸죠. 영웅님에 대한 소식 쏟아지게 될 것이고, 이 쏟아지는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금방 위안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벌써부터 이렇게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연달아 올라올 소식도 아주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멜론 스밍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